이번 영상은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유는 닭띠를 얘기를 하는데 닭띠들의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띠 하나만 가지고 전체적인 운세를 판단하는 것은 약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2022년 운세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상담 의뢰를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시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상담 의뢰를 하셔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질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알아보시면 됩니다. 다만 이제 띠별로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, 또한 왠지 제 영상만 보고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선생님들이 2022년 운세에 대해서 띠별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려놓은 게 많습니다. 그걸 같이 비교해서 참고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2022년은 잘 아시겠지만 호랑이 해입니다. 호랑이 해인데, 이 호랑이는 사주에서 이 인목, 나무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이 인을 나타냅니다. 그래서 호랑이 해인데 이민년이다 보니까 흑호라고 하는데, 물론 백호는 많이 있지만 흑호는 굉장히 귀한 걸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흑호가 됐든 백호가 됐든 그거는 크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그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냥 흑이라는 것은 이미 검은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검은색입니다. 그래서 흑호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자, 그렇다고 하면 닭띠는 사주에서 이 이런 글자를 가진 분들이 닭띠입니다. 그래서 닭띠 같은 경우는 5개가 있죠. 5개, 모든 띠는 마찬가지입니다. 닭띠뿐만 아니라 다 5개를 갖고 있는데, 자, 그러면 닭띠들은 몇 년생인지 그걸 알아본다고 하면서 닭띠들이 전반적으로 2020년 운세는 어떻게 펼쳐질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을류생이 있습니다. 을류생이 있고요. 그 다음 정유생이 있겠죠. 정유생, 기유생, 그리고 신유생, 마지막으로 계유생이 있습니다. 자, 을류생 같은 경우는 45년생, 그리고 여기는 57년생, 69년생, 81년생, 그 다음 93년생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 이후에는 2000년생들은 나이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어리다 보니까 빼고요. 일반적으로 이렇게 5개가 있다. 이게 닭띠입니다. 닭띠들한테 2022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, 물론 을류생이냐 정유생이냐 조금씩 다릅니다. 하지만 큰 틀에서 닭띠 기운을 보는 거니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닭띠들한테는 조금 걱정스럽고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일단 겁살년입니다. 겁살이라는 것은 이 제살과 함께 제살은 우리가 이제 관제, 송사 이런 거, 아니면 재해를 당한다, 재난을 당한다, 그런 의미가 있고, 그거와 함께 안 좋은 의미입니다. 이거는 이제 겁탈을 당한다.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겁재라는 게 있는데, 겁재라는 것은 재물을 겁탈당하는 건데, 이것은 살기가 들어있다. 그래서 살이면 무조건 나쁜가?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20에서 30% 정도로 보고요. 부정적인 부분이 거의 70에서 80 정도를 봅니다. 그렇다고 하면 이 겁살년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? 일단 겁재 의미도 있기 때문에 손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재물 같은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고, 투자를 하면 일이 잘 안 된다. 또 동업을 하면 동업관계가 이제 파기가 된다. 아니면 계약을 하면 잘못 들어가서 온팡 뒤집어 써가지고 좀 그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을 한다든지,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면 이상하게 그해 좀 잘 안 돼서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지방행정청에 행정처벌을 받는다든지, 아니면 관제 송사에 올린다든지,
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. 물론 사주의 기운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. 이 겁살년이 와도 굉장히 자기한테 좋은 기운인 사람들한테는 무난하게 그것을 피해갈 수 있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더 좋은 결과를 갖다 줄 수가 있지만 일단 부정적인 의미가 좀 더 큰 건 사실이다. 그래서 어쨌든 닭띠들한테는 2022년은 특히 22년 닭띠 문제 했을 때는 이 돈 문제, 돈과 관계돼서 손재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, 투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 비즈니스 하는 이런 부분, 이런 것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, 그래서 무리한 투자, 그리고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뭐 한다든지 돈을 빌려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한 해는 자기가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고 수성을 한다 그러죠. 조금 정도 해서 어쨌든 22년 한 해를 그냥 무사히 넘길 수 있는 부분,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다만 금전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안정기에 다다를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닭띠들한테는 재물의 기운은 괜찮다. 이 재물 운은 괜찮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게 긍정적으로 괜찮은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리는 하지 마셔라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, 이 닭띠들한테는 이 인과 유의 기운은 아시겠지만 원진살의 기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원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,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겁니다. 그래서 동업자끼리, 사업 파트너끼리 같이 일을 하게 되면 파토가 날 가능성도 있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.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부부 인연하고 조금 다른 애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잘 갔었는데 2022년 한 해는 부부 싸움이 좀 많아진다든지 부부가 유난히 다른 애에 비해서 좀 다툼을 많이 한다든지 사이가 벌어진다라든지 그래서 뭐 이별을 한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이 좀 다른 애에 비해서 높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원진이 작동한다. 물론 원진이라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. 원진이나 기문간살 있는 분들이 보면 촉도 좋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센스 있게 대처하는 능력도 굉장히 강하고 잘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흉살로 작용했을 때, 흉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나쁜 의도로 더 이게 오면 안 되는데 이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 때 그때는 그 기운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. 만약에 이 원진이라든지 아니면 양인과 동주에서 그게 용신이다 그러면 다른 애에 비해서 승진도 잘 된다든지 일이 잘 풀린다든지 좋은 여자를 만난다든지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주의 구체적인 전반적인 기운을 놓고 봐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. 첫 번째는 손재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라든지 사업 이런 걸 좀 주의하시라는 거고, 두 번째는 동업 파트너끼리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부부끼리 좀 사이가 멀어진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이 닭띠들한테는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. 그런데 만약에 본인들의 사주를 우리가 이제 연월 일시를 놓고 보죠.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연월 일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연띠, 태어난 달, 그리고 태어난 날, 그리고 시간입니다. 그런데 자기 사주에 지금 닭띠니까 이렇게 유금이 있을 거예요. 그런데 태어난 날도 또 이렇게 유일에 태어났다. 그럼 두 개가 이렇게 겹치게 되겠죠. 그러면 여기가 이 두 개가 유가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. 크게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또 태어난 달이 인월이다. 인이 또 들어가 있어요. 아니면 인시다. 그러면 인유 이랬을 때 이런 분들한테는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냥 띠 하나만 놓고 이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덜하지만 이 두 개가 중첩이 되고, 또한 대운에서 우리가 대운은 10년 단위로 오는데 이 대운에서 또한 이 유대운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.
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훨씬 더 이런 작용이 클 수가 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이게 100% 닭띠한테 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. 하지만 이러한 기운을 갖고 있을 때 작용력이 훨씬 더 클 수가 있다. 그리고 이 정유생 같은 경우는 이제 57년생이니까 60일 넘었겠죠. 그런 부분들 특히 남자나 여성분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이제 이혼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상처를 하셨다든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기후생도 69년생인데 기후생 같은 경우도 역시 남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러니까 정일생하고 기후생, 정일생은 특히 여성분, 기후생은 특히 남성분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잘 만나보시고 한 해 좋은 인연을 맞이하고 맺어서 인생의 후반부를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물의 운기는 좋은 편이다. 다만 약간의 손재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준비하고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